자, 고양경제사회연구소 김영환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바쁘시죠? 네, 먼저 예. 축하드립니다. 그 성황리에 출판기념회 감사합니다. 예. 예, 마치셨어요. 아, 예. 사람들 많이 오셨습니다. 아니 겨우겨우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 끝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 대화역에서 아침에 피켓 선거운동 하고요. 네네. 네. 우리 출근하시는 유권자 여러분 좀 뵙고 인사드리고. 예. 그러면서 또 이 경제 얘기는 또 언제 또 다 준비를 하시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저께 밤에 새벽에 예, 그러니까 새벽 늦게서야 메시지가 오는 걸 보고 네, 야 네, 잠도 안 주무시고 하시는구나. 우리 김영환 소장님 고향 정지역에서 또 지금 열심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이제 12월 다 가지 않습니까? 네. 올해 이제 경제 성적표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봐야죠. 안 보고 싶은데요. 네. 겁나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 화두가 된 몇 가지 것들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네네. 얼마나 이 민생이 어려운지 윤석열 정부의 이 1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 보려고 네네. 합니다. 예. 자, 뭐 사실 시작하면서는 네. 상반기 어려울 때 상저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네. 하반기에 고고고 갈 거라고 했는데 네. 예, 결국 그런 시기는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다 뻥이었죠. 상저하저입니다. 상저하저. 네. 그 얼마 전에 그 한국무역협회가 아직 이제 12월 다 지나지 않았지만 수출입 추정을 한 게 있습니다. 네. 2023년도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2022년 실적이 연간 6,836억 달러 보이시죠? 네네. 플러스 6.1% 전년 대비 6.1% 이제 증가를 했죠. 네. 상반기에 23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12.4% 전년 상반기 대비 네. 3,071억 달러. 전년 상반기가 3,505억 달러였죠. 네네. 그래서 마이너스 12.4% 네. 추락한 거죠. 이거 추락이네 진짜. 네. 그리고 뭐 상저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반기도 전년 하반기 대비해서 또 마이너스, 하반기가 마이너스였지만 22년도 하반기는 또 윤석열 정부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도 마이너스였지만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로 더 추락한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잡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내려갔고 그 내려간 거보다 또 더 내려가서 내려간 거죠. 3.1%.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22년 상반기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었으니까 네. 그때까지 괜찮았던 괜찮았습니다. 거라서 낙폭이 크고 네. 하반기는 자기들이 이미 내려잡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내려간 네. 거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상반기에는 15.6% 성장했잖아요. 그러네요. 수출이. 네. 그런데 15.6%에서 하반기가 갑자기 마이너스 2.4%. 그러네요. 예. 바로 그냥 급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거기에 또 하반기 23년 하반기가 마이너스 3.1%. 네. 예. 이게 이제 한국무역협회 자료입니다. 12월 달까지 추정을 한 거고요. 네. 연간으로 따지면 6,300억 달러 예측을 했어요. 야, 엄청나네요. 마이너스 7.8%. 아. 예. 그리고 예. 마이너스 폭이 상당하군요. 네. 그러니까 22년도는 상반기에 선방을 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져도 플러스로 들어왔거든요. 6.1%. 네. 하반기에 망쳤어도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가 망쳤어도 연간으로 따지면 6.1%인데 23년도는 마이너스 7.8%. 이게 수출의 성적표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액도 더 마이너스로. 수입액 비교해 보실까요? 네. 22년도 연간 실적이 18.9%. 그러네요. 네. 수입이 늘었다는 건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사 와서 수출을 하는데 네. 재료로 쓴 거죠. 네, 맞습니다. 원자재 수입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내수로 뭐 석유 같은 거는 이제 가스 이런 건 그렇겠죠. 내수로 네. 사용하고요. 근데 23년도 연간으로 보면 마이너스 11.8%, 18.9%에서 마이너스 11.8%로 수입액도 감소를 했죠. 엄청나네요. 그래서 무역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아. 1조 4,150억 달러에서 22년도 무역 규모가 1조 2,750억 달러로 무역 규모가 축소된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무역 규모가. 예.
네. 수출 수입 다 합친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무역 수지는 150억 달러 마이너스. 예. 그리고 하반기는 사실은 불황형 흑자. 예, 수출하는 것보다 110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여력이 없으니까 수입을 안 하고 아니 수입이 그렇죠. 수입이 더 맞습니다. 예. 수입이 더 줄고 수출은 조금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불황형 흑자를 기록해서 하반기에는 무역 수지는 좋은데 네.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예. 이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출 수입 경제 규모를 봤다면 이제 우리 민생에 또 다가오는 것들이 물가 아닙니까? 고물가. 많이 올렸죠. 네, 네. 그 여러 번 저희 방송에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추경호 부총리가 그때 7월달에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물가 얘기를 하면서요. 네.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 7월 달입니다. 7월 달 딱 보면 전년 동월비가 2.3%, 2.7% 6월이 이거 딱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좋아지겠구나 했네요. 네. 근데 그다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다시 3%대로 다시 올라갔죠. 오히려 더 올랐군요. 네. 네. 그리고 누적 개념으로는 전년 대비 누계 개념으로는 3.7%입니다. 3.7%. 그리고 실질 물가에 영향을 받는 채소, 과일 이런 서민들 물가는 되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걸 우리 통계청 자료 통해서 봤었죠. 실제로도 실감도 나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 물가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껏해야 관리한다는 게 기업들 라면 옥죄기하고 밀가루 옥죄기하고 예, 이런 뭐 방식으로 소비자 물가를 전담을 하나씩 시켜서 네. 해당 기업을 옥죄는 형태로 지금 버티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다음에 물가가 이렇게 고물가 상황이면 실질 소득 이 표는 제가 언제 한 달 전인가요? 아, 예, 네네. 이거 이제 그랬었죠. 보여드렸는데 실질 가계 소득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물가는 오르고 명목 임금은 그대로 소득은 그대로 오기 때문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만큼 사실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21년도 2년 전 3, 4분기 대비해서 모든 전 가구가 다 줄었습니다. 전체 가구는 4월 460만 원대에서 448만 원 팔한 거. 그러네요. 네. 이것도 줄었고요. 전체 가구. 그다음에 근로자 가구 530만 원에서 518만 원. 그러네. 이것도 줄었고. 네,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근로자 외 가구,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355만 4천 원에서 341만 원으로 감소했죠. 네. 그래서 실질 가계 소득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소비 여력이 줄어들죠. 이러면 이제 돈 못 쓰고 허리띠 졸라 네, 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제 학원비 아끼고 교통비 아끼고 이렇게 허리띠 졸라 매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수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위축이 되겠죠. 앞에 봤듯이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익이 줄어들고 투자가 감소하고 성장의 위기가 이제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온 게 OECD나 IMF들이 최악의 성적표를 던졌잖아요. 1.4%.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사실은 위기 빼놓고는 없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까지 낮은 경우는 유사일에 거의.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 IMF 때,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리고 언제예요? 우리 코로나. 네. 예. 그 위기 빼놓고는 1% 성장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뒤진 경제 성적표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부자 감세하고 세수 펑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세 수입 현황 제가 10월 누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총 국세가 50.4조. 네. 10월 누계. 그리고 기재부가 예측한 거는 59조 세수 펑크. 연말까지. 예. 예산정책처 예상은 또 1조 더 늘어난 60조 되고요. 예. 전체 예산의 8% 정도가 이렇게 네. 마이너스 나는 건 정말 있을 수 맞습니다.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파탄났다.
그리고 내국세 거기 10월 누계 보면 46.9조 원 나오잖아요. 네. 예, 10월까지 이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지방 교부세 20%씩 네.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 재정도 파탄 났다. 예. 사실 지방은 중앙에서 짜놓은 예산을 세수 추계를 보고 네. 거기에 22% 맞춰서 동네 규모에 따라서 네, 이 정도 맞습니다. 들어오겠구나 예상을 해놨던 건데 네.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엄청나게 14%가 부족한 거니까 네. 야, 그러니까 사실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경직성 경비가 한 80% 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금에서 이렇게 14%씩 깎여서 들어오면 네.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액 추경들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내년도 예산 짤 때도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시면 실제로 네, 지역 돌아다녀봐도 특히 네. 사회복지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복지 예산 막 시에서 맞습니다. 미친 듯이 깎아내고 맞습니다. 있다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 맞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이 문화예술 쪽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 그러니까 사회 경제 조직이면 사회적 협동,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이런 단체들이 되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자치 분권에 또 노력하시는 시민사회 조직들은 다 깎였습니다. 일단 시민자 들어가면 이동환 네. 시장의 예산 다 다 날렸더라고요. 잘랐습니다. 예.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주엽동 같은 경우는 덕양구도 있지만 네. 그 우리 주엽동 같은 경우는 주엽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네. 간사비를 깎고요. 아. 수도 전기 값도 지금 다 깎았습니다. 악랄하네요.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운영하는데 우리 주민들 이용하는 커뮤니티 센터인데 네. 운영하는 데 되게 힘들고요. 또 대화마을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네. 문 닫았어요. 그리고 돈을 안 줘서 문 닫았어요. 아파트들에서도 운영하던 작은 도서관도 네. 전부 다 이번 이동환 시장 들어서서 네. 폐쇄했더라고요. 예, 문 닫아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 다시 오픈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제가 대화동 이쪽 가 보면 그 얘기들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아니, 우리 애기들 그래도 동네 도서관이 없어서 작은 도서관 많이 활용했는데 네. 문을 닫아 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랬죠. 예,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시 한번 표 한번 보시면 이건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관리재정수시 제일 마지막에 이게 10월 누계인데 52.2조 마이너스 야. 재정수시. 어마어마하네. 이거 재정수시는 올해 안에 다 메꿔야 됩니다. 예. 이건 운영하면서 난 적자인 거죠, 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을 통해서 예산 대비 적자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기금 통해서 외평 기금 통해서 메꾸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예 돈을 의도적으로 저는 좀 안 쓸 거라고 봐요. 안 쓰고 네. 올해 줘야 되는 건설 대금 내년으로 네. 밀어놓고 네. 별 수를 다 쓰게. 그래서- 사실 감액 추경이 가장 필요한 건 국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도의회도 다 하는데 국회는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드러내놓기 싫은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표 하나만 보여주시면 국가채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기준인데 10월 말 기준인데 10월 딱 보시면 1,105.5조 나오죠. 네. 예. 22년 결산이 1,033.4조였습니다. 그러면 네. 그 대비해서 지금 72.1조 원의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가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무슨 건전 재정이 네. 어쩌고 뭐 국가 부채가 어쩌고 말로만 떠들지 실제적으로 아니, 일하는 꼬라지 그러니까 보면 전 진짜- 정부 채무 늘었다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해야 됩니까? 네.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 채무거든요. 네. 지방정부 채무는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국가 채무는 이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인데 나중에 결산할 때 지방정부 채무까지 함께 합하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달 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더 늘어날지 중앙정부 채무가 관리재정수시 지금 마이너스였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어지러지하네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 재정은 그야말로 파탄 직전이다. 예. 그러니 무슨 네. 경찰들 야근하지 마라. 아니, 야근하지 진짜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아니, 거. 안보를 네, 담당하는 경찰들이 네. 수사를 하지 말고 네. 야간 근무를 하지 말라 그러면 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거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들이잖아요. 안전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PF 쪽입니다. 부동산. 아, 지금 큰일이죠. PF를 다 연장을 시켜놨거든요. 총선 이후로 총선 네. 전까지. 그러니까 위기의 사업장들을 다 옥석을 좀 가려내서 구조조정을 하든지 예를 들면 금융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구조조정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터지면 안 되니까 4월 말로 다 연장시켜놨습니다. 근데 4월 네. 말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안 터지느냐? 그렇지도 않죠. 지금 지금 20위권 안에 건설사 지금 하나 워크아웃 들어간다는 그렇죠. 소식 네, 나왔지 소문이 않습니까? 있죠. 네. 네. 그래서 134.3조거든요. PF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규모가. 근데 이 이자가 연간 10에서 20% 사이입니다. 네. 근데 이걸 연장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 이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금융 전반적으로 좀 시스템 리스크로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 분야 중에 하나다. PF가 사실은 꼭 성공을 전제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이율이 높은 거라서 안 그럼요. 되는 건 빨리빨리 망하게 하고 네. 사실 뭐 그렇게 말하면 좀 냉정하긴 합니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망해서 한 부동산이 빠그러지면 그 토지가 또 싼 가격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더 건실한 기업,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그 토지를 사서 또 제대로 된 또 아파트 공사를 일으킬 수 있는 즉 네. PF가 정리가 좀 돼야 맞습니다. 땅이 시중에 풀리고 땅값이 내려가야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 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 리스크를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근데 저는 더 골마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나중에 내년 4월 지나서 이제 한두 곳 이제 사업장 터지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고금리의 자영업자들, 서민들, 정말 이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다른 한쪽의 지원 네. 이런 것들이 절실한데 그냥 이런 부분은 지금 놔두고 있거든요. 예. 지금 변동금리로 만기 오고 변동금리로 네. 가지신 분들은 빌릴 때는 3% 하다 지금 7% 하면 네, 네, 매달 내는 이자 비용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이자 비용을 2배로 내면 버는 돈을 다 갖다 박아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진 진짜 말 그대로 네. 한계 상황에 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또 못 하고 있고 그러면 맞습니다.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고 중소기업은 중소상공인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이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제 대출 만기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국처럼 네. 채무 조정을 좀 해준달지 원금 탕감도 해준달지 국가가 좀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좀 없고요. 사실은 은행들은 30%대로 다 이 부실채권도 팝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초 금융기관이 그렇게 팔 거면 국가가 배드뱅크 같은 거 만들어서 서민금융진흥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채권들 부실 채권들을 매입을 해서 또 2차적으로 원금 탕감을 해주고 네네. 이자 탕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민들을 다시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한번 낙인 찍히면 금융거래도 못하고 이분들이 되게 고생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국가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 국가가 없다. 무정부주의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번 방한하실 네. 때는 이런 주제도 한번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 오늘의 압수수색 결과로 좀 구형을 하신다면 저 옳은 소리 옳은 정치 쓰셨잖아요. 네네. 정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저 대통령이 한번 100번 필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 제 것도. 예, 김영환 소장님 책도 100번 필사를 해서 정치와 네. 경제 영역을 좀 네. 배워보시는 걸로. 네, 그렇게 구형을 좀 때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경제 뉴스 잘 전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